안녕하세요, 닥터스타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환절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호소하는 통증 중 하나가 바로 목이 아파요라는 말이죠. 침 삼키기도 힘들어하고 밥도 잘 못 먹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들 마음은 타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정말 흔하게 나타나지만 절대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인후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후통이란 무엇일까요? 인후통은 의학적으로 입안 뒤쪽에 인두와 편도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통증을 말합니다. 단순히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을 넘어 염증 반응으로 인해 점막이 붓고 예민해진 상태를 뜻하죠. 소아청소년기 인후통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이러스성 인후염 약 7080% 감기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이비 바이러스 등이 원인이며 대부분 자연 치유됩니다. 세균성 인후염 약 15에서 30% 주로 어군 사슬알균 JS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는 반드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성인지 세균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아이들은 성인처럼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다음 징후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삼킨 곤란, 침을 삼킬 때 통증을 느껴 침을 흘리거나 평소 잘 먹던 음식도 거부합니다. 고열과 오한, 특히 세균성인 경우 38.5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 목 주변에 임파선이 부어올라 만져지기도 하고 입을 벌려보았을 때 편도가 빨갛게 붓거나 하얀 삼출물곱이 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반 증상 바이러스성은 콧물, 기침, 결막염이 함께 오지만 세균성은 기침 없이 목 통증과 두통, 복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소아과에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신체 검진 서랍자로 목 안 상태를 확인하고 목 주변 임파선을 촉진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 레퍼드 스트랩 테스트 면봉으로 목 뒤를 살짝 긁어 10에서 15분 내에 사슬알균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두 배양 검사 신속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세균성이 강력히 의심될 때 균을 직접 배양하여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치료의 핵심은 원인에 맞는 대응입니다. 바이러스성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헤어진 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을 통해 통증과 열을 조절하며 몸의 면역력이 이기도록 돕습니다. 세균성 사슬알균 반드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보통 10일 정도 처방되는데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틀 만에 끊으면 안 됩니다. 이는 심장이나 신장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보조혈법, 목의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미지근한 물로 가글을 하거나 만일세 이상의 아이에게는 꿀물을 한 숟가락 주는 것도 점막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집에서의 관리 및 예방 수칙. 병원을 다녀온 후 가정에서의 돌봄이 아이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습도 조절,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해주세요. 목 점막이 건조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수분 보충,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게 하여 점막의 수면 상태를 유지하고 탈수를 막아주세요. 부드러운 식단, 자극적이고 뜨거운 음식 대신 치킨죽, 푸딩, 요거트처럼 넘기기 쉬운 음식을 준비해주세요. 철저한 위생. 인후염은 비말침 방울을 통해 전염됩니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아이가 사용한 칫솔은 치료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새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재감염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예후와 주의해야 할 합병증. 대부분의 인후통은 일주일 이내 호전됩니다. 하지만 세균성일 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편도주의 농양, 편도 주위에 고름이 차는 것으로 입을 벌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집니다. 급성 류마티스열, 세균성 감염 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심장 판막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사고체 신염,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혈뇨나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 기간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러한 합병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해와 진실. 큐앤드. 목이 아플 때 아이스크림을 먹여도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은 일시적으로 염증 부위를 마취시키는 효과가 있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수분과 칼로리를 보충해줍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여 배탈이 나지 않게만 주의해주세요. 목이 아프면 무조건 항생제를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80% 이상의 인후통은 바이러스성이라 항생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내성균만 키울 뿐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하에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세요. 이럴 땐 바로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오세요. 다음 증상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침을 삼키지 못해 계속 흘릴 때 기도 폐쇄 위험, 숨소리가 거칠어지거나 숨쉬기 힘들어할 때, 입이 잘 벌어지지 않을 때, 목소리가 심하게 변하거나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날 때,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탈수 증상을 보일 때.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목이 아파 칭얼거리는 것은 몸 안에서 병균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당황하지 마시고 따뜻한 위로와 정확한 케어로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